자, 다음은 금리에 대한 그런 전망을 해보는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채권플로우고요. 오늘 채권플로우는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지표가 안 나와야 좋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용지표부터 좀 자세하게 뜯어봐 주실 텐데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씩 보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게 고용지표를 뭐 이제 구인 지난번에 봤던 거는 이제 졸트라고 해서 구인 얼마나 하고 있냐, 이직 얼마나 되고 있냐 이걸 봤는데요. 근데 또 그걸 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기업이 사람을 구하는 구인 나누기, 네. 실업자들 있겠죠. 네네. 근데 실업자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일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일이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구직 활동하는 사람분의 그 구인 이제 기업이 뽑으려는 사람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이 이제 사람을 마구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거의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서 우리 차트 보시면은 최고점이 거의 2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기업이 엄청나게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엄청나게 사람을 많이 뽑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1.3이 지난주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떨어진 게 나쁜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우리 차트 보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낙하한 적이 있죠. 저게 코로나 때거든요. 그럼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아직도 높아요, 이게. 그러네요. 절대치로 봤을 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나빠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인 거고 여전히 이 고용시장은 여전히 핫하다, 뜨겁다, 뭐 그런 정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금리 인하 쪽하고는 좀 이렇게 좋은 얘기는 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고용 비용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연결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고용 상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 비용 사실 뭐 이게 임금이겠죠. 그렇죠. 그럼 임금이 많이 올라가면은 생산이라든지 이런 게 뭐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못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임금만 볼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생산성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임금이 이번 주에 뭐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이제 기업한테는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돈 줘야 되니까. 그 시장 경제도 안 좋아지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생산성이 예전에는 뭐 이게 자동차 만드는 회사라면은 이 근로자 한 명이 한 대 만들었는데 이제 4대 만들었다. 그러면 효율이 올라간 거죠. 훨씬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2배가 됐지만은 생산성은 4배가 되니까 이건 오히려 이제 GDP는 훨씬 더 올라가는 거겠죠. 좋은 사례군요. 이건 좋은 사례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볼 때는 따로따로 볼 것이 아니라 생산성은 어떻게 되고 임금 비용, 노동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면 여기 이제 파란색이 노동 비용이에요. 지난 거를 보면은 노동 비용 확 올라갔죠. 생산성은 또 거꾸로 떨어졌죠. 생산성은 떨어졌죠. 안 좋은 사례. 이거는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은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은 아까 봤던 그 구인 나누기 실업 그것도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물론 여전히 높긴 하지만 떨어지는 추세고 그다음에 이 생산성과 노동 비용 추세를 봤을 때 이것도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거 그러면은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됐었을 때 고금리를 유지할 수 없는 게 지금 연준의 기준이라면 뭐 오늘 한 번도 지난번에 설명을 해주셨던 또 샴 법칙, 또 샴 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경기 침체와 관련된 지표라고 말씀해 주셨죠. 여기 이제 이게 샴 룰은 이제 실업률을 갖고서 이렇게 만들어낸 일종의 경험 법칙인데요. 저기 이제 차트를 보면은 위에가 이렇게 뭐 잘린 데가 있죠. 이거 너무 높아가지고 다 이제 그냥 이렇게 제가 2.0에서 자른 건데 뭐 필요한 부분만 갖고 오시는군요. 이렇게 이 위로 팍 올라갈 때가 항상 저거였어요. 그 경기 침체였어요. 그럼 지금은 저 바닥 찍고 다시 코로나 이후로 침체로 가는 겁니까? 이제 샴룰에서 경기 침체를 과거 데이터를 갖고서 보니까 이 지표가 0.5 이상을 넘어서면은 경기 침체가 꼭 일어나더라. 그럼 저기는 빨간색 점선이 0.5군요. 근데 현재가 보면은 이게 이제 그 팬데믹 이후에 쭉 내려왔다가 다시 스물스물 올라가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또 살짝 또 이 꼬리를 치켜들었는데 이게 지금 0.36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지표는 경기 침체
뭐 그러면은 결국에 이 얘기는 연준한테 금리 인하 그걸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 1년에 한 번? 네. 올해 말에 한 번 한다고 지난번에 네.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럼 그게 좀 바뀌어가는 겁니까? 전망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준은 뭐 지난번에 그러니까 3월에 나온 걸로 보면은 네. 올해 3번을 한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오자마자 시장은 올해 아니야 6번 할 거로 예측을 했어요. 갭이 있었죠. 예. 그러다가 이게 이제 3월 이후에 이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니까 네, 연준은 사실 입장은 바뀐 건 없어요. 시장이 꺾이더라고요. 예, 시장이 막 하다가 6번에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한 번으로 했다가 이번엔 또 다시 2번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아, 그런 거군요. 예, 이렇게 이제 시장의 지표들을 보고서 시장 참여자들이 우리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빨리빨리 변하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살아났다. 많이 요 정도로 네. 많이 살아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 거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국채 발행 계획, 그러니까 QRA. 이 재무부 쪽에서는 발행을 늘릴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지난번에는 뭐 시간이 없어서 많이 얘기를 못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QRA는 이제 3개월마다 나오는 건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재무부가 올해 국채를 얼마나 발행하겠다. 그러면 그 시장의 소화 능력 이런 것 때문에 그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요. 지난번 QRA를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거기 보면은 향후 몇 분기 동안 뭐 이게 뭐 2분기냐, 3분기냐, 4분기냐 이거는 이제 얘기는 안 나왔지만요. 몇 분기 동안 장기 국채 발행을 늘릴 계획이 없다. 현재 수준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국채 수익률 10년물이 이제 떨어지고 있고, 물론 요 얘기 때문에 한 거는 아니지만, 다 복합적이겠지만, 이제 일단 장기 국채가 시장에 출회할 물량으로 봐서는 이게 이제 그 하락 쪽으로 그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년물 신용을 최근에 좀 밑으로 좀 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배경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바이백에 대한 부분도 지난주에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국채 입장에서 이제 조기 상환과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바이백은 민간이 가지고 있는 헌 국채를 사주고 새 국채를 주는 이런 거다 이렇게 했는데 국고비에 비유하셨죠. 제가 그거를 또 한번 그 연준 그 관련된 걸 찾아보니까 아주 조그맣게 주석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디테일. 재무부가 그 이제 발표한 것 중에 그 주석이 아주 조그맣게 잘 보이지도 않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한 게 뭐냐면 민간 소유의 민간이 소유한 국채 소유 크기에는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새 국채 발행한 걸로 오래된 헌 국채를 대체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랑 이제 동일한 내용이 아주 작게 주석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 QRA를 봤을 때는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 바이백을 봤었을 때는 국채 수익률이 오를 가능성이 없어졌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보니까 고용 지표가 악화된 건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시그널들로 잡히고 있고 또 이 QRA, 바이백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시그널로 잡히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난주랑 좀 분위기가 달라져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채권플로우였습니다.